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1990년생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연소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김 의원의 영향을 좀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김 의원 같은 경우도 확실한 어떤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계엄 사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를 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마 비대위원장 수락할 때 다른 목소리가 나가도 상관없냐 이걸 묻고서 수락을 했다 이걸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입장을 밝히고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요 정도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좀 정리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선거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네. 입장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지지자들이 좀 분열됐던 양상도 좀 이렇게 완화될 수도 있는 면이 있고 거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는 거니까 지금 뭐 다른 곳 다른 정당들에서는 예. 또 젊은 정치인이 얼굴마담격으로 등장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낸 거 자체가 뭐 존재감 드러냄과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지도부에 대한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한 게 첫 일성으로는 괜찮았다 예. 생각을 해요. 어제 또 두 사람이 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나이로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차이인데 뭐 계속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보여줬던 개혁을 따르겠다 뭐 이러고 서로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시너지가 좀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좀 잘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예. 첫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이제 고령이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뭐 정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융합된 모습을 보면은 그 이미지가 형성되는 건 그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되면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도 소구가 되고 또 그런 젊은 시각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이었다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주지만 또 지도부 차원에서는 안정감을 이어갈 수 있고 다 구체된 게 아니니까 네. 종전 지도부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쌍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대립이 막 파국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또 의외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부분은 또 지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포용하듯이 기존 지도부에 대해서도 포용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책임을 느끼고 본인이 사퇴했지만 그거에 따르는 파열음은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김문수 후보도 선택을 했고 지도부 안에서도 비대위원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그게 또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봉합은 뭐 다행스럽게도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식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다 중단이 됐는데 앞서서 잡혀있던 날짜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대선 당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나올 수 있는 재판도 있었잖아요. 위중교사 혐의 항소심이. 근데 그게 다 연기가 됐어요. 근데 네. 추후에 기일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이후에 안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 상황을 보겠다란 뜻은 맞아요. 네. 재판부가 대선 이후에 상황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추후 지정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가가지고 그때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잡을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이지 않은 내용 가지고서 네. 이 재판 진행이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건가? 법에는 어디에도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지금 만들잖아요. 막 재판 중지법 막 이런 거 만드는 게 법에 없거든요. 그런 거. 예. 법이 없는데 왜 재판부가 이런 거에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재판 기일을 기존에 굳이 잡아놨던 걸 연기하는가? 전 여기서 문제라는 게 애초에 안 잡았으면 그나마 네. 그래도 뭐 굴복이네 마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아유 그랬겠지라지만 이렇게 티나게는 안 했을 텐데 대선 열리는 거 다 알았잖아요. 조기 대선 열리는 거 다 안 상태에서 재판부가 그렇죠. 재판 일정 다 잡았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선거운동 때문에 밀어준다? 그 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굳이 그때 잡았었는데 예. 지금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심이라는 것도 지금 후보 이재명으로 결정된 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 봤잖아요. 그 경선에서 다 봤잖아요. 예. 근데 그때 5월 15일로 굳이 잡았잖아요. 잡았죠. 다 알고 잡은 거잖아요. 네. 그때는 선거 열리는 거 몰랐나요?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거 몰랐나요? 다 알면서 잡았잖아요. 네. 그래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선거운동 때문에 미룹니다라는 거부터가 이게 압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법조인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이었어요. 근데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뭔가 또 나온 결정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법원은 미리 잡을 때는 후보가 후보 등록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사실 저는 심리가 충실이 된 상태에서 선고만 남겨뒀을 때 예. 빠른 선고는 당연한 거고 거기 판결문 안에도 대법원 판결문 안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이 사건은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가능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심리가 다 됐는데 그럼 선고만 나왔잖아요. 선고 시점을 따져보세요. 당선이 됐다 예를 들어서 당선 이후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가적 혼란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전 국민의 불행이 되고 예. 뭐 선거 다시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러면은 후보가 등록되고 선거하기 직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는 후보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치명타가 되잖아요. 교체 논의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심리가 되고 나서 등록하기 전이 가장 정치 개입이 적은 시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했는데 민주당은 그것부터 싫으니까 뭐든지 다 정치 개입이라 그러는데 그럼 뭐 언제는 됐었을까요? 예. 그 전에는 선거와 상관없을 때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냥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 오지 않는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라고 국민의힘 뭐 법률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 때까지 온 거지. 사실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몰랐던 상황에서는 좀 빨리 진행이 될까 했는데 여튼 지연 전략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633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고 그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직접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1심 판사가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재판을 26개월을 끌어버렸어요. 강규태 부장판사가. 네. 그래서 그걸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렇게 어렵게 수습해가지고 판결을 선고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서 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네.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봤을 때는 한 1년 전쯤에 확정 판결이 났을 사건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선고한 게 잘못인가요? 그때 끌었던 게 잘못인가요? 그때 그거는 법을 어겼던 거고 네. 이거는 법을 어긴 게 없어요. 신속하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수습하듯이 하급심에서 잘못한 거 대법원에서 수습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문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선. 그럴 거면 네. 법을 위반한 그때 문제를 삼았어야죠. 법을 위반한 거는 그 633 원칙을 어겼던 그때 재판부가 어긴 거고 예. 지금은 법 위반이 없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빨리 한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뭐 로그 기록을 공개해라 뭐 해라 이러는데 저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할 것 같았으면은 선고기일 잡혔을 때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무죄 확정이 되더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이 정도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 없었죠. 네, 그런 건 없었죠. 심지어는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무죄 확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 플레이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민주당 분들은 이거 빠르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 무죄 확정되고 뭐 심지어 그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걱정 어린 걸로. 그래서 네. 대다수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던 거는 민주당 쪽에선 그런 목소리 잘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날개를 달게 될 것, 사법 리스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될 것, 뭐 이런 식의 논평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유죄 취지로 뭐 사실상 유죄는 확정인 유죄는 거고 확정이죠. 형량만 남은 그렇죠. 선고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와가지고는 말이 공색하니까 우리가 뭐 결과에 대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졸속일까봐 그런다. 뭐 이제 와서 그러는데 무죄였으면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